조물주 위에 건물주.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러운 직업이었습니다. 일 안 해도 다달이 월세가 통장에 꽂히고 초등학생 장래희망에 건물주가 등장하고 연예인이 빌딩을 사면 뉴스가 되던 시절, 은퇴 자금을 다 털어서 대출을 얹어서 다들 상가 한 칸을 향해 달렸습니다. 노후는 월세가 지켜준다는 믿음이었습니다. 그 건물주들이 지금 이상한 상황에 놓였습니다. 전국 상가 10곳 중 한 곳이 비어 있습니다. 용산역 상가는 10곳 중 4곳. 지방 혁신도시는 절반 가까이가 빈 유리창입니다. 강남도 예외가 아니고 청약 경쟁률 54대 1이던 판교의 상가도 절반 가까이 비었습니다. 검증된 상권이라는 말이 무색해졌습니다. 12억이던 상가가 3억대 경매로 나옵니다. 한 신도시의 상가 경매는 2년 만에 한 건에서 65건이 됐습니다. 65배. 부의 상징이 이 정도로 빠르게 무너진 적은 드뭅니다. 다들 경기 탓이라고 합니다. 절반만 맞습니다. 이 사건의 진짜 미스터리는 따로 있습니다. 상가는 텅 비었는데 임대료는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,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이 시장에서만 멈춰 있습니다. 왜일까요? 통년부터 조사합니다. 경기가 나쁘다. 소비가 줄었다. 자영업자가 역대급으로 폐업한다. 남은 사람들도 임대료가 없는 배달과 온라인으로 옮겨간다. 전부 사실입니다. 부정할 수 없는 배경입니다. 장사할 사람이 줄었으니 상가가 비는 건 당연해 보입니다. 여기까지는 수요의 문제입니다. 인정합니다. 이제 경제학의 가장 기본 법칙을 이 사건 현장에 소환하겠습니다. 물건이 남아 돌면 값이 떨어진다. 초등학생도 아는 수요와 공급입니다. 수요가 죽은 시장에서는 가격이 내려야 정상입니다. 세입자가 없으면 월세를 낮춰서라도 채우는 게 상식이니까. 현실을 보겠습니다. 몇 년째 비어있는 1층 상가. 그 유리창에 붙은 임대문의 전단의 월세는 그대로입니다. 일부는 조건을 붙입니다. 몇 달치 월세를 안 받는 렌트프리, 권리금 없음. 그런데 정작 월세 숫자 자체는 지킵니다. 이상하지 않습니까? 공짜 기간은 줘도 가격표는 못 건드리는 겁니다. 건물주가 어리석어서일까요? 배가 불러서일까요? 아닙니다. 여기에 이 사건의 진범이 숨어 있습니다. 건물주는 임대료를 안 내리는 게 아니라 못 내립니다. 첫 번째 범인부터 검거합니다. 애초에 상가가 너무 많이 지어졌습니다. 신도시를 설계할 때 상업용지의 비율은 계획으로 정해집니다. 한 신도시는 상업용지가 전체의 3.6%, 비슷한 시기 다른 신도시 평균의 2배였습니다. 인구가 계획대로 늘 거라는 낙관, 입주민들이 동네에서 소비할 거라는 낙관, 그 낙관 위에 상가가 세워졌습니다. 현실의 입주민들은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소비하러 갔고 폰을 열어 배달과 새벽 배송을 시켰습니다. 동네 상가에 남은 손님은 편의점과 학원 정도. 계획서 속 유동인구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그 상가들은 최고가 경쟁 입찰로 팔렸습니다. 가장 비싸게 부른 사람이 땅을 가져가는 방식. 분양가는 치솟았습니다. 10억을 주고 산 상가의 주인은 그 10억을 회수할 월세를 불러야 합니다. 분양가가 임대료의 하한선을 정한 겁니다. 장사가 되든 안 되든. 시작부터 월세가 정해져 있는 상가. 위기는 입주 전에 이미 설계돼 있었습니다. 두 번째 범인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. 건물주 대부분은 대출로 상가를 샀습니다. 은행은 건물의 가치를 보고 돈을 빌려줬습니다. 여기서 함정이 작동합니다. 건물의 가치는 무엇으로 매길까요? 월세입니다. 같은 건물이라도 월세 500에 세를 준 상가와 월세 300에 세를 준 상가는 감정가가 다릅니다.
임대료가 곧 건물의 성적표인 셈입니다. 임대료를 내리는 순간 건물 가치가 떨어지고, 건물 가치가 떨어지면 은행이 대출을 다시 계산합니다. 원금 일부를 갚으라는 통보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. 함정은 하나 더 있습니다. 한 번 내린 월세는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. 세입자가 들어오는 순간 법이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니까 지금 급하다고 싸게 받으면 시장이 살아난 뒤에도 오래 싸게 받아야 합니다. 내리는 결정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입니다. 그래서 건물주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. 월세를 내려서 세입자를 받으면 당장 현금은 돌지만 건물 가치가 무너집니다. 비워두면 월세는 없지만 장부상 가치는 지켜집니다. 비워두는 쪽이 덜 위험한 겁니다. 텅 빈 상가는 어리석음의 결과가 아니라 합리적 계산의 결과였습니다. 이제 이 사건의 구도가 보입니다. 8잔이 12억짜리가 3억의 경매로 넘어가는 시장이고, 세를 놓자니 건물 가치가 무너지고, 비워두자니 관리비와 이자가 매달 나갑니다. 어디로도 나갈 수 없는 세 개의 잠긴 문. 어느 문을 열어도 손해가 확정돼 있고, 문을 안 열어도 매달 청구서가 옵니다. 주유소 사장님들이 1억짜리 자물쇠에 갇혔던 것 기억하십니까? 건물주들은 더 비싼 감옥에 갇혔습니다. 겉으로는 여전히 건물주입니다. 자산가입니다. 장부에는 수십억이 적혀 있습니다. 종이 위에서는 여전히 부자인데 지갑에서는 매달 이자와 관리비가 빠져나갑니다. 자산은 있는데 현금은 마르는 상태. 부자의 모양을 유지하는데 돈이 드는 겁니다. 그 장부의 숫자를 지키기 위해. 매달 관리비와 이자로 현금을 태우고 있을 뿐입니다. 그리고 이 감옥에는 재벌만 있는 게 아닙니다. 퇴직금에 대출을 얹어 노후를 걸었던 평범한 은퇴자들, 월세로 노후를 지키려던 계획이 노후를 잡아먹는 구조가 됐습니다. 조물주 위에 있다던 사람들은 자기 건물 1층에 빈 유리창 안에 갇혀 있습니다. 당신 동네 1층. 몇 년째 불 꺼진 그 유리창을 이제 다르게 보게 되실 겁니다. 저 어둠은 게으름도 고집도 아닙니다. 내릴 수 없게 설계된 가격표고 나갈 수 없게 잠긴 문입니다. 그리고 그 잠긴 문의 비용은 건물주 혼자 내는 게 아닙니다. 상권 전체가 나눠냅니다. 빈 상가 옆 가게는 유동인구가 줄어 같이 힘들어지고, 불 꺼진 1층이 늘수록 동네의 밤은 어두워지고 발길은 더 끊깁니다. 다음 세입자의 월세에는 빈 기간의 손실까지 얹혀 계산됩니다. 빈 유리창 하나가 거리 전체의 세금이 되는 겁니다. 지난 사건의 은행이 동네를 계산해서 지우고 떠났다면 상가의 건물주들은 그 동네에 갇혔습니다. 떠난 자와 갇힌 자.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두워지는 거리. 사라지는 것들의 연쇄는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. 경제사건반은 사라지고 갇히는 것들의 진짜 이유를 추적합니다. 다음 사건 파일이 열릴 때 함께 하시려면 구독으로 사건반에 합류하세요. 지금까지 경제사건반이었습니다.